네, 실전 범죄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최근에 지하철 9호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대 여성분이 60대 남성분을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어요. 자, 왜 그럴까? 자, 이 20대 여성이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 남성 A씨가 가방을 붙잡았고, 그러자 이 여성이 남성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고, 요즘 같은 시국에 지하철 안에서 침을 뱉는 것 자체가 요즘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행위죠. 왜 그럴까? 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우선 제목이 뭘까? 자, 그냥 때린 게 아니고 휴대폰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가격하는 게 보이죠. 자, 모서리를 확인하고 그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남성의 머리 부분을 가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의 머리 부분에 피가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목덜미까지 흥건하게 흘러내리죠. 이거는 최소 몇 바늘을 꼬매야 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특수상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수상해라는 것은요, 어떤 위험한 물건, 타인에게 어떤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들고 상대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만화, 웹툰 같은 걸 보면 어떤 주인공이 싸움을 하다가 주변 상황들을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데, 이것은 만화나 영화로 보면은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실제였다면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냥 때리고 싸우는 경우는 단순 폭행, 쌍방 폭행일 텐데, 이런 물건, 위험한 물건들을 들고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특수상해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요.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에 가서 잘해야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중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경찰도 일단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 같아요. 일단 특수상해로 접수가 된 것인데,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단순히 특수상해로 접수가 된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검찰 기소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특수상해로 판단이 될지, 그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주변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휘두르는 이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피해자분에게 넘겨주었던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 잘 전달이 됐겠죠.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툼을 보면, 이런 싸움을 보면 휘말리는 것보다 증거 영상을 잘 남겨주시는 게 피해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훨씬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증거, 이런 영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남겨두신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경찰도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우리 법원에서 판례가 많은 경우에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 텐데, 이 경우에는 모서리를 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돌도끼처럼 찍어내리는 그런 집게처럼 해야 되나? 구석기 시대에 말하는 집게, 그런 돌도끼처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 특수상해가 되면 형량이 얼마 될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상해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그냥 때리고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특수상해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저형이 징역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약식 기소로 끝나지가 않고 일단 구공판, 형사재판까지 넘겨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최소 형사 구공판에서 또 집행유예 이상 생각을 해야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쟁점, 쌍방폭행이 될까? 영상에서 보면은 이 맡고 있던 피해자 남성이 여성을 약간 그 지하철 문 쪽으로 밀쳐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성이 뭐라고 하나요? 이거 쌍방폭행이야. 나 경찰에 빼겠으니까 놔라. 야, 쌍방으로 끝났어. 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도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고 해요. 일단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남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법상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되기 힘들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법에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현행법을 잠시 잡아두기 위해서 사연이 경찰에 올 때까지 잠시 체포해두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무죄라는 거죠.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이 한 2장면 정도가 있는데, 이 피해자분이 스스로 이 여성분을 지하철 문 쪽으로 몰아서 좀 잡아주는 장면이 있고, 또
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여성을 제압하는, 이 지하철 밖에서 제압하는 장면이 있는데, 피해자 분이라면은 이 정당 방위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3자는 아무래도 정당 행위, 사인의 체포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도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겠죠. 자, 경찰에 백이 있으니까 나라라고 하셨다는데, 백이 있다면 정말 어떤 백인지 그 백 좀 알고 싶네요. 어떤 백인지.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가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여성분 구독됐답니다. 네. 자, 무슨 일이냐면 요약하면 이런 상황인데, 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를 물어보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소를 물어보는데 나 주소 안 말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누구라도 이런 형사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지가 불명한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애써 이 범인 잡아놨는데 도망가면은 뭐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병 확보가 안 되고 거주지가 불명한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상 구속사유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상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가 불명하면은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심지어 이분이 형사법정 가서, 우리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있었겠죠. 영장전담 판사가 거주지를 물어보는데, 그런데도 거주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뭐 구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속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만약에 형사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사를 해야 되거나 거주지가 조금 불명확하다면은, 일정치가 않다면은 그때마다 이 형사법정과 아니면 수사기관과 연락을 잘 취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구속영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